누구나 나이가 들면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후회 없이 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을 실천합니다. 이 5가지 습관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건강, 인간관계, 경제, 목표,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고 결국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후회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배우면 누구나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실천하면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인생을 바꾸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후회 없이 사는 사람들의 5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즐길 수 없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기본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신체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 병원비를 줄일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체력이 있어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이 이상을 느끼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의 시작입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와 흡연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 보세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긴장하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관리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 호흡과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너무 많은 걱정을 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이 더 즐거워집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때로는 쉬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많이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정신 건강을 지키면 몸도 건강해지고 삶도 더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스트레스를 줄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면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집니다. 숙면을 취하면 피로가 풀리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자기 전에는 과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받으면 생체 리듬이 조절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습관을 가지면 신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낮 동안 적당한 활동을 하면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침실 환경을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하면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지면 하루가 더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어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기까지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 관리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 중 하나는 관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다가가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연락 한 통, 짧은 안부 인사만으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어두면 어려운 순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진실된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는 것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기보다 현명하게 해결합니다. 사소한 오해나 감정 싸움을 오래 끌지 않고 대화를 통해 풀어갑니다. 인연을 소중히 하고 좋은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몇 명의 진정한 친구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가족과 자주 연락하고 만남을 가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가족 간에도 사소한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면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와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이 관계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공통의 취미를 가지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배려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선물이나 손편지 같은 사소한 행동이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족과 친구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하면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세대와 멀어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스마트폰, SNS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소통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손주나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음악, 영화, 트렌드를 접하는 것이 세대 차이를 좁히는 방법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 경험을 들려주면서도 그들의 이야기도 경청해야 합니다.
서로 배우는 관계가 되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더욱 넓게 보고 열린 마음을 가지면 관계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면 생각이 유연해지고 삶이 더욱 다채로워집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이 더욱 즐거워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여기까지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도 목표를 설정하면 삶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허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작은 목표라도 설정하고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걷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같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면서 성취감을 느끼면 삶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도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활력이 넘칩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많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태도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어두고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이루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의 핵심입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후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취미를 소중히 여깁니다. 취미가 있으면 매일이 더욱 즐겁고 의미 있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술, 음악, 운동, 글쓰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취미 생활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감이 커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은 뇌 활동을 자극하고 기억력에도 좋습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계속 성장하는 것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독서, 강연, 온라인 강의를 활용해 새로운 지식을 쌓아보세요.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실력이 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움과 취미를 함께하면 더욱 다채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취미나 자기 개발을 시도해 보세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누는 삶을 실천합니다. 봉사와 기부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변을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기부는 반드시 큰 돈이 아니라 작은 정성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결국 더 큰 행복을 가져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활용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정기적으로 기부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보세요. 후회 없는 삶을 위해 나눔과 봉사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자신만의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삶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후회 없이 사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것이 현명한 소비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충동 구매를 줄이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할인이나 쿠폰을 활용하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값비싼 사치품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취미 활동, 건강 관리 등에 돈을 쓰면 후회가 적어집니다.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소비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매달 가계부를 작성하면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노후를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절대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저축을 지속하면 경제적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소비하면 돈 걱정을 덜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후회 없는 경제 생활을 위해 작은 소비 습관부터 점검해 보세요.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 안정감이 있으면 삶이 더 여유롭고 후회가 줄어듭니다. 후회 없이 사는 사람들은 돈을 쫓기보다는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무리한 재테크보다는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위험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해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안정이 있으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인생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재산이 많아도 불안하다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미리 계산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이나 장기 저축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감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자존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닌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경제적으로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보세요. 경제 활동을 완전히 멈추면 삶의 활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가벼운 경제 활동을 하면 생활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면 노후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활용하면 소득을 창출하면서도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재택근무나 소소한 사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노동이 아닌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경제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 글쓰기, 상담 등 자신의 경험을 활용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경제 활동을 하면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경제 활동을 하면 금전적인 부담도 줄어들고 자립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아지고 외로움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돈을 버는 것 자체보다는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소한 경제 활동은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꼭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경제 활동을 찾아보면 더욱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적으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갑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너무 걱정하면 불안감이 커지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를 즐기면서도 미래를 위한 작은 준비를 하는 것이 균형 잡힌 삶의 태도입니다. 소소한 일상에서도 행복을 찾는 사람이 후회 없이 살아갑니다. 가족과의 대화, 좋은 책 한 권, 따뜻한 차 한 잔도 충분히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할 일들을 찾아내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작은 성취에도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노력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속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매 순간을 즐기는 사람들은 걱정보다 희망을 선택합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후회 없이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인생이 더욱 흥미롭고 활기차게 변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언제든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취미를 배우면 삶이 더욱 다채로워집니다. 독서는 가장 쉽게 배움을 지속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강연을 듣거나 온라인 강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국어나 악기, 그림 같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도 넓힐 수 있습니다. 배우면서 얻는 성취감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SNS 사용법을 배우면 세상과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면 뇌 활동이 활발해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우는 습관을 유지하면 정신적으로도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배움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후회 없이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가족,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줄이면 더 많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 습관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인간관계도 더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감사한 점을 떠올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후회하는 순간에도 감사할 점을 찾으면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스트레스에 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될 것이다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5가지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후회 없이 사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하면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행복한 삶을 위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행복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즐거운 도전과 성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대비해 요양원을 떠올리지만 요양원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더 품위 있고 자율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대안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도움, 기술의 발전을 활용해 어떻게 노년기를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요양원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노년기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요양원 외에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들.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요양원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문 간병인이나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약물 관리, 식사 준비, 청소 등 일상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함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돌봄 서비스는 특히 가족들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더 효과적입니다. 정기적으로 가족의 방문과 전문적인 돌봄이 조화를 이루면 정서적인 안정감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간병인이 와서 하루 일과를 돕고 저녁에는 가족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정 돌봄 서비스는 요양원에 비해 비용 면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제나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하면 필요한 만큼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신체적으로 큰 도움이 필요하지 않지만 일상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선택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제공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증된 기관이나 지역복지센터를 통해 간병인을 소개받으면 신뢰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과 가족이 원하는 돌봄 수준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것은 단순히 편리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노인이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도록 돕고 일상생활에서 독립성을 잃지 않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간병인의 도움으로 필요한 일은 해결하되 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맡기는 방식이 자율성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공동생활의 장단점.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노년기를 더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살거나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며
서로 돕는 것은 경제적이고 정서적으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면 노인들은 외로움을 덜 느끼고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 깊어집니다. 이 방법은 특히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노인들에게 큰 기쁨과 의미를 줍니다. 또한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면 외부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식사 준비나 병원 동행 같은 일을 가족이 나누어 맡으면 비용도 절약되고 관계도 더욱 돈독해집니다. 그러나 가족과의 공동생활은 단점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기대치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돌보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노인들은 독립성을 침해당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명확한 역할 분담과 꾸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공동생활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로의 공간과 개인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용할 전용 공간을 마련하거나 각자의 일정을 서로 조율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노인에게도 일정 부분의 독립성을 유지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가족과의 공동생활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요양원에서의 간접적인 돌봄과는 다른 강력한 지원 시스템입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지내면 노인들에게 의미 있는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거나 집안의 사소한 일을 돕는 등 자신의 기여가 느껴질 때 노인들은 더 큰 만족감을 얻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우울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자녀 세대가 직장과 가족 돌봄을 병행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노인들은 자신의 요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정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통해 서로의 기대와 불만을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가족과의 공동생활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 유대와 상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노년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방식이 성공하려면 모든 가족 구성원이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2. 노년기를 위한 새로운 돌봄 방식. 공유주택 또는 실버 커뮤니티의 장점. 공유주택과 실버 커뮤니티는 요양원을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노인들은 각자의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면서도 공용 공간에서 다른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는 고립감을 줄이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버 커뮤니티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 클래스, 취미 활동, 영화 감상 모임 같은 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흔히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을 효과적으로 예방합니다. 공유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인 효율성입니다. 공동으로 생활비를 나누고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함으로써 개인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 식사 준비나 공용 차량 사용은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은 정서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비슷한 연령대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 공감대가 형성되고 상호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독립성과 사회적 연결을 동시에 원하는 노인들에게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공유주택이나 실버 커뮤니티를 선택할 때는 개인의 필요와 선호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설의 위치,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주민들과의 조화 등을 신중히 검토하면 더 만족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돌봄과 자율성을 모두 챙기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노인 개인의 필요를 세심하게 반영한 돌봄 형태로 요양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 서비스는 간병인이나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집에 방문해 약물 관리, 신체 보조, 집안일 등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필요한 시간과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높은 품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집안일이나 간단한 건강 체크만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돌봄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자녀들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간병인이 부모님의 일상적인 돌봄을 담당하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지원도 맞춤형 돌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병인은 단순히 신체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교감을 통해 노인의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이는 요양원에서 제공받기 어려운 개인화된 정서적 지원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만 일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적합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은 독립성을 중시하는 노인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가족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간병인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도움을 제공하면 가족은 부모님과 더 질 높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는 간병인에게 돌봄의 실질적인 부분을 맡기고 정서적 지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또 다른 장점은 지속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전문 간병인이나 간호사는 노인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며 필요한 경우 가족과 의료진에게 즉각 보고합니다. 이는 질병의 초기 징후를 발견하고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와 청소를 주로 돕는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동 보조나 병원 동행 같은 더 구체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런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설계하므로 개별화된 돌봄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기술과도 결합해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병인의 스케줄과 노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과 간병인이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노인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홈 케어 시스템. 스마트 홈 케어 시스템은 기술을 활용해 노인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돌봄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센서와 스마트 기기들을 통해 노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도움을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낙상 감지 센서가 노인의 낙상을 즉시 감지하고 가족이나 응급 서비스에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약 복용 알림 기능은 노인들이 약을 제때 복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특히 기억력이 감퇴하는 노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 복용 알림이 울리면 노인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기술적 도움은 일상의 안전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마트 조명과 온도 조절 시스템도 노인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음성 명령으로 작동하는 조명은 밤중에 안전한 이동을 돕고,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은 계절에 따라 적절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노인들의 생활 환경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족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도 스마트 홈 케어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영상 통화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디바이스는 노인들이 가족과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경제적인 효율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초기 설치 비용은 다소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요양원 비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또한 필요한 기능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예산에 맞게 맞춤 설정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홈 케어는 노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가족과 간병인 모두의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술의 도움으로 요양원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노년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3. 요양원을 대체하는 방법의 장단점 분석. 요양원과 비교한 가정 돌봄의 장점과 한계. 가정 돌봄은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원보다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숙한 공간에서의 생활은 노인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는 특히 치매나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더욱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가정 돌봄은 전적으로 가족과 간병인의 협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공 가능한 돌봄의 수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상주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 돌봄이 더 큰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재정 상황에 따라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양원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인의 독립성을 제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면 가정 돌봄은 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인입니다. 가정 돌봄의 한계 중 하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족들이 돌봄 역할을 분담하기 어려운 경우 간병과 일상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병인과의 협력 또는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 돌봄은 노인의 삶에서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요양원에서는 가족 방문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가정 돌봄에서는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반면 가정 돌봄이 항상 이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충분히 협력하지 않거나 간병인이 필요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돌봄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양원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와 구조화된 일정을 제공하지만 종종 개인의 선호나 자유를 제한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가정 돌봄은 보다 유연하게 노인의 생활 방식을 존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원과 가정 돌봄 중 무엇이 더 적합한지는 노인의 건강 상태, 가족의 상황, 그리고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선택지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두 방식을 병행하거나 적절히 조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정 돌봄은 노인의 품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입니다.
가족과 간병인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가정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고 요양원의 이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비용,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독립성의 균형. 노년기의 돌봄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용,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독립성 간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요양원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높은 비용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요양원을 이용해야 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정 돌봄은 비교적 경제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돌봄을 분담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이라는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면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심리적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서적 안정감은 단순히 비용과 독립성의 문제를 넘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인이 자신의 삶에서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감과 자존감이 유지됩니다. 요양원에서는 일정과 활동이 구조화되어 있어 이런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 돌봄에서는 이러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방에서 원하는 활동을 하고 익숙한 주변 환경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은 노인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위안을 줍니다. 이는 단순한 편리함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이상적인 균형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않거나 가족의 지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요소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적합한 돌봄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노년기의 자율성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와 계획. 노년기의 자율성을 유지하려면 경제적 자립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연금, 투자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 수익을 활용해 정기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지출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수적인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주택에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비상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고 더 큰 재정적 독립성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정 전문가나 투자 상담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전략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고려해 보세요. 파트타임 일자리, 프리랜서 활동 또는 취미를 활용한 부업은 정기적인 수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성과 품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건강관리와 일상생활을 위한 현실적인 팁. 노년의 자율성과 품위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관리가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를 활성화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이는 노년기 독립생활의 기반이 됩니다.
식단 관리 또한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과일, 채소, 고단백 식품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공식품과 과도한 설탕 섭취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필요합니다.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 곳곳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자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홈 시스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정신적인 안정감도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과 같은 간단한 마음 챙김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취미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건강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친구나 이웃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 정신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과 함께 노년기의 외로움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며 고립되지 않는 방법. 노년기에 고립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가족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전화통화, 영상통화 또는 자주 방문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산책 모임, 커피 약속 또는 취미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 삶의 활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이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클래스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 자원봉사 활동이나 동호회에 가입하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를 넘어 삶의 의미를 찾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기술을 활용하면 사회적 연결을 더욱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해 SNS나 메시징 앱을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기초적인 사용법만 익히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결도 고립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역 복지센터나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정기적으로 외출하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도 고립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집에서만 지내는 대신 가까운 공원이나 도서관을 방문하고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자율성과 연결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5. 성공적인 노년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커뮤니티 활용하기. 지역사회는 노년기에 중요한 지원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지역복지센터, 커뮤니티 센터 또는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와 활동 프로그램은 노인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건강 강좌, 취미 활동 또는 동네 산책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지역 사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돌봄 커뮤니티는 노인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무료 교통 서비스, 집안일을 돕는 자원봉사자 또는 정기적인 건강 체크 프로그램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친밀한 이웃은 간단한 일상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 긴급 상황에서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간단한 물건을 서로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노년기의 일상이 더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단순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을 위한 무료 점심 프로그램이나 정기적인 문화 행사는 노년층이 외출과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사회의 일부로 느끼게 하는데 기여합니다. 돌봄 커뮤니티는 또한 건강관리와 관련된 실질적인 지원도 제공합니다. 이동식 병원 서비스나 건강 세미나는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의료시설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커뮤니티 활동은 개인의 필요와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술, 음악, 요가 같은 창의적이고 치유적인 활동은 노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와의 연결은 비상 상황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의료 응급 상황에서 이웃과 지역 커뮤니티가 협력하여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이 혼자 살더라도 안전망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친구와 이웃과 함께하는 협력적인 생활. 노년기에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같은 연령대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공통된 경험을 공유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산책 모임이나 커피 타임 같은 간단한 활동도 삶에 큰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협력적인 관계는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간단한 집안 수리를 도와주는 등 서로의 일상에서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신뢰를 형성하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친구와 이웃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함께 참여하거나 지역 행사나 축제 준비를 돕는 등 공동체 활동은 노년기에 새로운 목표와 동기를 제공합니다. 협력적인 생활은 정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도 제공합니다. 이웃과 서로의 일정과 상태를 공유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서로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다가가고 소통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노력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고립감을 줄이고 삶의 의미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노년의 가치. 노년기의 삶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때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라는 가치는 단순히 감정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을 때 일상생활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하거나 이웃과 식사를 나누는 일은 노년기를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함께 살아가는 노년의 가치는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가져옵니다. 서로 돕고 지지하는 관계는 신뢰를 쌓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는 노인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공동체의 일부라는 느낌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함께 배우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노년기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이는 삶에 대한 흥미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정서적 활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지금의 노년기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넘어 미래의 노년 세대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노력과 선택은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노년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노년기를 더 자율적이고 품위 있게 보내는 방법은 요양원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한 선택지와 조언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찾아보세요. 노년에 함께 살아가는 가치는 단순히 편리함이 아니라 삶의 풍요로움을 더하는 열쇠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년기를 만들어 봅시다.